네. 어제 제가 있잖아요. 대통령 저는 목소리 들어보면 알거든 기분 상태를.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기분이 좋으면 목소리가 좀 맑아져요. 근데 맞아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아주 허스키한 목소리. 어제 처음에 목소리 잠겨 있잖아요. 어제 예, 이재명 대표가 그래요? 발언할 때 목소리 보면 아주 허스키하게 잠겨 있을 거예요. 네네네.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데 제 같으면 안 참습니다. 근데 가버리지. 근데 어딜 그래도 갑니까,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인데. 대인배니까. 참아. 용산에서 예, 그런 가버리세요? 거다 듣고 있잖아요. 통이 크셔. 통 크죠. 있잖아. 한옥씨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4월 30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아마 그 사전에 방송 전에 화면을 좀 이제 보셨을 텐데 정프로가 왜 이렇게 웃나, 뭐 이렇게 좋다고 웃나 아마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방송 전 이야기 한 2분여 정도로 고소고발건 한 12개쯤 냈고요. 네, 명예훼손 4건 뭐 등등 해서 네. 굉장히 주체가 누구예요? 뭐 제가 그것까지 봤을 때 착하게 사는 건 저 하나인 것 같아요. 나도 나도 아니 네. 나는 뭐 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네, 굉장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니네만 재밌냐? 우리 같이 웃자 하시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자칫 잘못했다간 큰일 날 수가 있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네, 오늘 대신 또 정치권 토크로 여러분 재밌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사고뭉치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호 사고뭉치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아까 그 김어준 씨가 정식 기소가 돼서 명예훼손으로. 그래요? 예.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채널 A 그 이동재 기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정식 그래요? 기소가 됐습니다. 벌금이 아닙니다. 명예훼손. 기소가 됐다는 건 좋은 게 아닌데 나무 일에 너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세요. 그러게요. 은원 관계가 있으신 겁니다. 아니 그래서 기소가 돼서 이제 그건 이제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아직. 그렇겠죠. 그런데 그 최강욱 의원이 그것 때문에 1,000만 원 받았거든요. 네, 아마 이제 그뭐 처벌되겠죠. 네. 하여튼 뭐 그거는 아직은 뭐 사법 판단 기다려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이 어머. 됐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끝났어요? 어머. 이제 긴 한 3년간의 이 당직 생활을 마치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정치 평론계로 뛰어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아 정말요? 아, 그럼 법카 이제 없는 거예요? 없어요. 어머. 아, 어떻게 하면 바로 반납하더라고. 어머. 그래서 바로 세상에. 반납해서 그되면 출연료에 더 매달릴 수밖에 매달리고 네. 있고요. 지금 이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예. 제가 맥 정치사회 연구소를 지금 하나 냈습니다. 아 슬슬 정치사회 우리도- 연구소장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왜 잘린 거예요 일단? 잘린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제 네. 제가 3년을 했으면 너무 오래 한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이제 내려놓고 이제 다른 후배들이나 다른 분들이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저희도 설마 하여튼 이재명 대표가 나 미워서 잘랐겠어요? 네. 그건 빨리 모르지. 그건 아니겠지. 손절각을 저희도 손절각.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또 전해주실 우리 최윤경 기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영수회담이 이제 오늘 가장 큰 뉴스인 건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얘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잠시 후에 좀 나눠보고 먼저 조금 살짝 가벼운 뉴스부터 한번 좀 가볼까요? 네 상당히 무거운 뉴스지만 가볍게 한번 네. 던져봅니다. 반윤이 되는 것도 코미디. 벌 받아야 할 뿐.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아. 후보 접수가 내일 마지막입니다. 근데 아무도 접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한 명도? 네, 이제 이철규 의원은 네. 출마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접수를 하겠죠. 네. 근데 그 이외에 다른 후보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 민주당은 박찬대 후보가 추대되는 상황이고 네. 국민의힘은 이철규 후보가 추대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아무도 출마하지 않는다. 이철규 왜 아무도 출마하지 않는다고 하면 뭐 이거 후보 등록일을 더 늦출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은 가능하면 이제 경쟁 구도로 좀 가겠다 이런 의지가 좀 있는 모양이군요. 네, 그런데 아무도 안 나오는 게 맞죠. 왜냐하면 지금 격하게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네. 이 한 칸에서는 친윤 영남당이냐 이철규가 또 해먹단 말이야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고 반대쪽에서는 야 그럼 이 판국에 반윤이 되는 게 맞냐 그것도 코미디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막 있거든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는 뭐 진짜 힘든 자리예요. 악역으로. 네. 왜냐하면 이제 그 108석을 가지고 170석이 넘는 거대 야당 네. 어느 이제 6탄으로 막아내야 될 압박이 앞으로 이제 입법 공세가 완전히 밀어붙일 거 아닙니까? 특검법이나 모든 법을 네. 그걸 이게 막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또 108명이 똘똘 뭉친 게 아니고 이제 108 네. 번뇌를 할 정도로 네. 모래알로 이게 돼 있는 분도 있거든요.
고민들이 예, 많아요. 이분들 다 모아서 네. 6탄으로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원내대표에게 제보고 시키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네. 그럼 희생을 해라. 네. 이랬으면 이제 이철규 의원 쪽으로 추대하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희생입니까? 예, 옛날하고 틀려요. 뭐 거대 여당이면 원내대표 할 만하죠. 박찬대는 할 만할 겁니다. 네. 되면 왜 네. 거대 의원들 들이고 네. 근데 108명 가지고 모든 법을 어떻게 막아냅니까? 지금 앞으로 이 특검법부터 막 밀어붙일 거 아니에요. 아니, 모든 법을 막아내야 돼요. 다 이게 6탄으로 막아내야죠. 왜 막아내려고 대통령이 그래요? 예? 정치를 해야지. 아니 말이 안 되는 이제 법들은 아. 민주화 유공자법 막 이런 거 많잖아요. 이제 그게 말이 안 돼요. 국민의힘이 생각할 필요하니까 하는 때 거지. 부당한 법들은 막아내야 되는데 그럼요. 108명의 의원들의 목소리를 한데 잘 모아서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 말 잘못됐어요. 네? 국민이 보기에 말이 안 되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힘이 그러니까 보기에. 국민의힘이 보기에 아 제가 그렇죠. 국민이라고 그랬나요? 네. 아 너무 죄송합니다. 국힘이라 하셔야죠. 국힘이 보기에. 국민의힘이 생각할 때 네, 부당하다고 네, 생각하는 네,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 막아내야 되는데 네. 그 역할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종배 의원하고 뭐 송석준 의원이고 몇 명은 더 지금 나오려고 준비한다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왜 나올까요? 그러면 서정훈 변호사님. 근데 뭐 제 생각 추대 거의 사장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사실상 추대일 사실상, 거다. 예. 예. 이게 뭐 22대 국회가 보면은 이제 시작하면서 추대가 무슨 트렌드 같아요. 막당에. 근데 그건 좋은 건 아닌데. 아, 여야 같이 비판하시는 아니 그냥 느낌에 그러네요. 대변인도 오, 내려놓는데 나 내려놨잖아요. 소장님 결혼하면 이제 근데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영수회담을 보면 안 바뀔 것 같은데 네. 그런 전제하에는 이재명 대표의 단일 대오로 네. 강력하게 1년 동안은 힘으로 이제 바꾸게 만들 수밖에 없다. 대화 타협이 실종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박찬대 이제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를 하는 것들이 맞을 수 있으나 근데 또 여당은 달라요. 국민의힘은 뭐냐면 친윤당이 심판을 당한 거거든요. 이번 총선에서. 그러니까 아니 이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그냥 그 이중대 역할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 보기 싫어. 네. 이러면서 저는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도로 친윤당이 된다. 이철규 의원이 누굽니까? 예를 들면 용산의 그 제1 복심이라고 이제 여겨졌고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용산 윤한 갈등 중간에서 본인이 역할들을 또 했잖아요. 주로 이제 용산의 편에서 용산의 편에서. 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심판을 당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친윤 그룹도 같이 심판을 당했다는 건데 네. 이철규 의원이 본인도 그래도 다선 의원인데 그래도 책임감이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낫이라는 게 있는데 네. 본인이 어떻게 이번 다시 총 나오냐. 아니 그러니까 낫짝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더 나쁜 말을 하고. 그런가?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앞에 벼룩 빼먹으셨죠. 벼룩 빼먹었죠. 이제 이철규. 벼룩도 낫짝이 있는 건데 저 마무리 좀 네, 지으면 네. 이철규 의원 자체도 나오기 싫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원내대표로 나서는 걸 보면 영상과의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을 것 같고 결정적인 시그널은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되면서입니다. 저는 이게 용산에서 대통령의 우중이 야 친윤당으로 다시 가. 아, 그러면서 다시 당을 내 위주로 해서 혼란을 수습하고 네. 다시 내 위주로 똘똘 뭉쳐서 다시 한번 싸워보자. 아, 총선 패배고 뭐고 일단 아 없어요. 다시 가자. 예, 저는 그 시그널이 그런 아니고서는 시그널로 이철규 이해하시고. 의원이 원내대표 나온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총선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용산은? 네, 용산은 특히 대통령은. 네. 그리고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잘했다 지난번보다. 이제 그래서 이러한 기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이철규 의원은 지금 안 나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오고 싶어 합니다. 예, 그리고 이분은 경찰 출신이잖아요. 정보를 다루던. 그래서 이번에 가장 이 원내에 들어와 있는 의원들을 반대파로 그러니까 혹은 반대표를 내지 못하도록 막는 최전선에서 제일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민주당에서 박찬대 의원이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그 전에는 김민석 의원 얘기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김민석 의원도 이재명 대표가 되게 좋아하는 인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김민석 의원이 조금 이제 약해 보이는 그런 외향적으로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약간 세게 거칠게 이 여당을 좀 탁 하면서 나갈 수 있는 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박찬대가 오히려 뭐 세련되진 않지만 여기서 특징은 그거더라고. 세련되진 않지만 박찬대의 그런 특성이 오히려 이번에 국회의장 될 사람과 다 맞는다 해가지고 이제 원내대표는 이분으로 지금 하는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앞으로 뭐 한 2달 정도 아마 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황우여라는 인물로
낙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너무 무색무취다, 너무 저 관리형에 신경 쓰고 혹은 뭐 이 총선 패배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다는 등등의 이제 비판들이 있던데 혹시 이 인선도 굉장히 잘 된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요. 이분이 진짜 우리 항상 서정 변호사는 질문할 맛이 납니다. 예, 너무 항상 좋아요. 근데 스마일 웃으면서도요. 예. 어리숙하게 보이도 그 당수가 8단이다. 어당파리의 제 예. 별명이 어당- 그런 어당파. 게 평가를 받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는요. 외유내강. 예, 이번에는 이제 네. 한 2달 정도 전당대회를 관리하는데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룰 하나만 정하면 돼요. 100% 당원을 할 거냐? 네. 50-50. 아니면 이제 뭐 50-50이든 30이든 일반 여론조사를 열 거냐? 네. 요것만 이제 공정하게 여론을 잘 수집해서 네. 그것만 정하면 되거든요. 아. 근데 예를 들어 뭐 다른 뭐 조경태 의원이나 다른 분들은 이게 또 더 큰 꿈이 있어요. 아, 본인의 꿈이 있으니까. 있잖아요. 아, 황 그러면 이게 의원은 꿈이 사심이 없고. 들어갈 수가 있죠. 네네네. 황우여 이분은 이제 이게 마지막 공직일 겁니다. 예. 이번에도 거절했지만 네. 몸도 안 좋아요. 그래서는 상당히 그 무난하게 관리형으로는 사심이 없는 이런 분을 택했기 때문에 잘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별명이 또 다른 별명이 있대요. 뭐예요? 문어래요, 문어. 문어? 예, 문어가 이렇게 촉수를 쫙 여기저기 잘 뻗잖아요. 그래서 관리형이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오는 면도 있지만 예. 또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다 상황을 봐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잘 끌어와가지고 오히려 그냥 단순하게 이 관리만 하느라 이 정도 수준하고는 안 맞는 네. 그런 본인의 정치를 하는 또 스타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명이 이건 변희재 씨가 얘기한 거라서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문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예, 이 얘기를 그것만 하더라고요. 부르는 별명 아니에요? 혹시? 아니 근데 변희재 씨가 되게 아는 게 많고 아, 보수 그래요? 쪽에 보수 쪽에 이 아. 역사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고 아, 예전에 또 많이. 특히 이분이 예. 예전에 그 새누리당인가 거기서 대표도 하고 막 그랬었으니까 네네네네. 그 당시에 또 한참 이 변희재 씨가 활동하던 때여서 그러니까 그때 얘기는 일단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수룩해 보이지만 이게 네. 평가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 실속은 다 잘 차린다는 게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들 요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비대위원장 2달밖에 안 되지만 이 2달의 기간이 네. 오히려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안 갈 수도 있다. 아. 저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김무성 대표 하면서 그 박근혜 대표 하고 그랬을 때 그 탄핵되는 분위기까지 해서 쭉 연결하는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네. 오히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내분 때문에 더 빨리 망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혹시 국민의힘이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약간 그런 생각을. 느낌이 조금 들어요. 네, 아. 좋습니다. 내 말에 좀 동의하시나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그러면은 뭐 이렇게 스물스물스물스물해서 스물스물 100% 당원 100% 아니라 85대 15 뭐 이렇게 갈 확률도 있는 그렇게라도 건가요? 뭐 그거는 이제 그런 논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 그 부분 답이 없어요. 저는 어떤 결론 따르든 이게 반대 안 할 생각이에요. 아니 근데 황우여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자기의 생각을 이 정치에 많이 녹여내는 스타일이 아니면 어딘가의 생각을 잘 전달하고 그거를 만들어내는데 능력 있는 분입니까? 그 정도는 전자.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전자야 전자. 전자 그분은 쪽이에요? 오래돼가지고. 겉으로 보기엔 저는- 겉으로 보기엔 아닌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저쪽의 의견을 잘 수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알고 보면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방향성을 잘 많이 녹여놨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당팔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어수룩해 보이지만 당수 팔단이다. 이게 그거죠. 이 전형적인 그 트레디셔널 전통적인 정치 스타일이에요. 정치하면서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인천 연수 쪽 출신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선을 하시다가 그만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뭐 이제 의장 꿈을 좀 꼬셨던 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오래된 네네. 이런 그 정치적인 어떤 기술, 자산들이 많아요. 예, 기술도 정치 많고. 기술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네. 정치 기술들이 발휘가 될 수 있으나 정치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 관령 비대위 2달짜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2달 안에 무슨 기술을 발휘할 시간이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는 이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봤을 때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 본인이 추천 말씀하겠다고 했는데 왜 안 시켰겠어요? 거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네네. 말하자면 툭툭 튈 수 있다. 근데 황의원 이 상임 고문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물밑에서 얘기가 다 됐던 것이고 황의원 비대위원장도 오케이 한 거예요. 네. 그럼 여기까지만 내가 할게. 그러면은 용인해줘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봐서는 가장 이 뜨거운 어떤 이슈는 당신 100%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당원 100% 네.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일성을 보면 그 부분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기본은 당원 100으로 가되
당원 100으로 가되 거기에서 약간의 변동은 주겠다는 어떤 생각은 가지고 있으나 네. 크게 변동은 없어요.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듯이 이철규 원내대표, 그다음에 당대표는 아무나, 그리고 실질적인 당대표는 정진석 비서실장. 아, 이런 그렇게 식의 간다. 국민의힘의 축이 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은요 그냥 인자 순수하게 관련 비대위원장입니다. 나중에 뭘 줄지는 모르겠죠. 아니 그럼 여기서 윤상현 의원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윤상현 의원은 개혁을 주장할 수 있겠으나 네. 이제 본인이 지금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가 수도권의 중심에서 국민의힘에 필요한 목소리들을 내고는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받아들일 준비들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이 수도권 아니라 영남 중심이에요. 네네. 영남 중심 의원들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권력도 아무리 뭐 집안이 좀 가세가 네. 뭐 108석이라 하더라도 네. 그래도 이걸 지키는 게 낫지. 이거를 쪼개는 어떤 그런 혁신과 뭐 어떤 개혁에 기치를 든 사람을 중심에 둔다. 그러면은 집안이 또 혼란스럽다 생각합니다. 근데 윤상현 의원이 뭐 개혁에 기치를 든 사람까지는 아니니까. 네, 그 일단은 안에서 다 흐름을 그냥 보고 흐름에서 보고 전부 다 이제 이제 다른 몸을 소리 좀 하는 사리면서 흐름을 좀 보면서 내정치를 하는 그런 스타일들이니까 네. 조금씩 삐져나오는 말들은 있어도 그게 흐름을 막을 정도는 아닐 것이다. 윤상현 의원은 굉장히 또 높게 평가하고 계시죠? 저하고는 이제 올해도 친하죠. 뭐. 올해도 친분이 있으시고. 한 15년, 20년 네. 형동생 하니까 이분은 이제 그 꿈은 이제 당 대표인데요. 네. 꿈이 당 대표예요? 근데 이번에 그 미디어 네. 뉴스 토마토네요. 오늘 뉴스 토마토 그 차기 당 대표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네. 나경원 17.7, 원희룡 14.1, 윤상현 6.5입니다. 그다음에 이 김태호가 5.8, 권영세 4.0, 권성동 3.0 이렇거든요. 한동훈은 한동훈 빠졌어요? 안 넣으면 이거 근데 기사에 그 말이 없어요. 한동훈을 빼고 조사 이래 되거든요. 한동훈을 넣으면 한동훈이 1등인데 근데 한동훈이 없잖아요. 아마 뺀 것 같아요. 네. 뉴스 토마토에 네네. 기사는 그 말은 없어요. 뺐다는 말은. 네. 근데 보니까 윤상현에는 6.5밖에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 수도권 대표는 가더라도 나경원이나 원희룡한테 밀리는 거예요. 그렇게 본인의 이제 의사가 판단하고 있지만 계시고. 예.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계속 당내 쓴소리하고 이런 거는 그냥 존재감을 계속 가져가기 그렇죠. 위해서 뭐 인천에 5선이니까 배준영 의원은 재선이지만 이제 그 윤상현은 5선이잖아요. 네, 근데 네. 뭐 4%짜리도 나중에 당 대표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저 손이 들어가야 돼. 손을 좀 타야 그러니까. 4%가 되는 뭔가 거지. 이렇게 좀 만져줘야 되는. 그러니까 네, 이게 네. 모르는 거예요. 당 대표는 윤석열도. 지금 봐서는 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지금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할 지금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 당 대표보다는 이 조사는 원내대표가 축이니까.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미디어 토마토에서 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고요. 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해서 의뢰해서 한 네. 조사입니다. 아, 근데 그게 뭐 한동훈이 뺐냐 안 뺐냐 그게 없어요 기사가. 한동훈 뺐냐 안 뺐어요. 뺐냐. 지금 뺐죠. 그럼 뺐다고 뺐다고 알겠죠. 써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 뺀 것 같은데. 뺀거 기사에는 썼는데 여기는 아마 아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뭐 거론될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잖아요. 아니 출마설이 좀 많으니까. 미디어 토마토가 네. 한동훈이 아닌 쪽에 줄을 섰나 이런. 자, 그럼 이제 또 민주당 네네. 뉴스 한번 좀 네, 보겠습니다. 세과시 나선 친명계. 어제 민주당 내 강성 친명 모임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국회에서 총선 평가 및 조직 전망 논의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제 이분들이 대부분 원외에 있던 분들이잖아요. 이번에 이제 출마를 하고 싶어서 사실 더민주혁신회의라는 거를 만들어서 당내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친명이라는 거를 자임하면서 여기 모임을 가졌는데 대부분 공천을 받아서 50명이 출마했는데 31명이 됐다. 아, 사실상 이제 파티이기도 하죠. 이거는 당내에서 가장 그러면 어쩌면 지금은 큰 거의 최대 최대 개파가 된 의원이고 것 같아요. 왜냐면 어. 그 전에 더 좋은 미래라는 게 개파가 있었는데 네. 거기 근데 막 색깔이나 성향이 뚜렷한 분들은 아니었으나 과거 민평연계랑 그다음에 이제 친명이 아닌 분들 뭐 친문 일부 이렇게 모여 있던 한 50여 명 되는 그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네. 거기 있는 분들이 이번에 공천을 많이 못 받아가지고 떨어져 나갔고 여기가 지금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가 사실상 최대 개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이제 보니까. 친명의 굉장히 좀 강성인 네, 분들이 강성 많은. 친명 의원들이 모였다고 보면 여기 될 것 같아요. 우리 서 부대변인은 네. 전 부대변인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보면 안 되지. 그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에 들어갔으면 공천을 그랬으면 받았을 수도 공천 있었는데 받았겠죠. 저는 사실 여기랑 활동을 조금 했었거든요. 이 더민주 하셨어요? 전국혁신회의 그래서 성향을 조금 그러셨구나. 알고 계속 네. 하시죠 그러셨어요. 네, 저보고 좀 도와달라고 그랬었었는데 내가 알겠다고 말만 하고 안 도와드렸는데 아, 저도 사실 진짜- 여기 멤버들이 뭐 말은 이제 강성이긴 한데 그렇게까지만 강하게 뭔가 한 건 없어요. 근데 착해요, 이제 다들. 앞으로 아니 다 착한 사람들이 진짜로. 아니, 사람이 다 착하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사실은 정치적으로 순한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게 22대 국회 때 어떻게 행동을 해가지고 보여줄 것인가 이제 이게 핵심인데 네. 요구에 있어서 아마 많은 그 민주당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네. 그 가늠자를 여기서 조금 연해줄 수 여기 있어요. 속한 분들 가운데 조금 네. 우리가 알만한 분들 누구 네, 있습니까? 네. 여기 누가 있냐? 김명- 김준혁 강병원. 당선자 있고, 김준혁. 네, 김준혁. 김준혁. 네. 그리고 이제 양문석, 그다음에 강위원, 그다음에 대장동 변호사로 불리는 김동아, 이건태, 김기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는 이제 친명들과 같이 네. 경선을 통해서 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당선된 분들이 많죠. 약간 논란이 좀 있었던 목욕- 분들도 논란의 계시네요.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다 뭐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다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모경종 당선인도 네, 있고. 네, 네, 당 대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통상 이게 그 21대에서 최대 개파가 이제 더미래 있었고 민평련이 있었고요. 민주주의 4.0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좀 나름대로 의원들이 한 40에서 50명 가까이 뭐 중첩되기는 했지만 여기가 이제 최대 개파로 활동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참 정치라는 게 늘 우리가 뭐 이런 교과서적으로 달도 차면 기우는 거고 꽃이 피면 지는 화무 11홍인데 그런 게 저 드러나는 거예요. 그 화려했던 개파들이 이번 공천 과정에서 다 사라지고 더민주 혁신이 원외그룹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네. 50명 중에 31명이면 어마어마한 개파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픽스만 된 게 31명. 그렇죠. 이제 이게 중심이 돼서 그 민주당의 175석 중에 흡입하려면 몇 명을 할 수 있겠어요? 한 명씩만 되더라도 62명입니다. 네네네. 한 명 더 되려면 어떻게 돼요? 90명이 넘죠. 한 사람당 2명씩 하면. 근데 이제 말하자면 지금 이제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서는 이 구심점을 필두로 해서 다 뭉칠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더 이상 당내에서 다른 어떤 뭐 예전처럼 민주주의 4.0 같은 그런 어떤 뭐 학습 모임이든 정책 모임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는 더민주 혁신의 부분들이 강력하게 네. 어떤 작동을 할 것이고 면면을 보면 지금 여기에 당직을 맡고 있는 분도 정무조정실장 김우영 당선인 같은 것도 지금 당 대표의 그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직의 핵심들은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맡았어요. 뭐 민영배 당선인 같은 경우도 지금 전략기획위원장 하고 네, 네,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싱크테크 역할과 민주당의 향후 22대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정책 주도할. 정책 기조와 결정까지 여기서 다 할 공산이 크다고. 그러니까 봐요. 의사결정과 의논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에서 많이 해가지고 올리면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다른 그 측근들하고 또 받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해서 네. 하는데 이제 여기서도 약간 좀 고민은 너무 강성적으로 보이는 거는 좋지 않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조금 수위 조절을 좀 하는 방향으로. 네네. 좀 친하게 지내세요. 네, 그 내부 말씀하시죠. 얘기 좀 다 할게요. 친해요. 제가 보기에 이 모임이요. 네.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한테 엄청난 독이 될 겁니다. 독이 된다고요? 예, 제가 보니까 이 모임에서 어제요. 네. 우리 그 특강 한번 듣자. 역사 특강. 예, 예. 네. 누구 한대? 김준혁 한대. 네. 이 말은 이 궁중 에로사 전공이거든요. 또 이제 이분이 이화여대 성상납부터 그렇게 수기들이 선거 끝나니까 딱 태도를 바꾸는 국민들은 기억합니다. 이 오만을 선거 끝나니까 바로 내가 특강할게. 우리 특강 한번 듣자. 선거 전에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더니 지금 양문석도 기고만장합니다. 국민들이 잊을 것죠. 양문석이 그 딸 이름으로 대출 받아가지고 산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강남에 투기한 거 국민이 안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오만방자에 나가면요 금방 심판 받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님도 심판을 그래 받았잖아요. 네. 국민들은 위대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모임이 얼마나 독이 될지. 그 국민이 좀 위대하면은 좀 윤석열 대통령도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더민주 혁신의 좀 변명은 아니고요. 저렇게 우연찮게 여기를 행사하는 데를 지나가다가 이제 몇 명하고 인사를 했어요. 우연히 지나가신 거예요, 아니면 노리고 가신 밥 거예요? 먹으러 가다가 만났는데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네. 이거는 그냥 이번 총선을 끝나고 여기에 모임했던 분들이 이제 나름대로의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한 대로 양문석 당선인이나 김진영 당선인에 대한 국민적인 시각이 솔직히 곱지 않죠. 네네. 근데 이제 여기는 본인들 스스로끼리는 이 친분이 있기 때문에 역사 강의를 무슨 궁중회로 역사 강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오만방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뭐 일부 언론 보도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양문석 당선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집 법적 판다고 책임. 그랬죠? 예, 네. 집도 팔고 네. 법적 책임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혐의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정치적인 책임, 법적 책임 다 진다고 했으니까 그 두 사람을 가지고 이 조직 자체를 매도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자체가 그 말은 곱씹어 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원들을
떠나서 이 더민주 혁신을 구성하는 지지층이 강성당원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노영 변호사님 말대로 의원들은 좀 이 강성을 좀 누그러뜨려서 좀 왕만하게 가자라고 의원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를 강성 지지층이 그걸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네. 그거는 숙제라고 봅니다. 네. 이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가 작년 6월에 생겼는데 제가 그래서 가서 강의도 하고 네, 네. 간담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왜 생겼냐를 봐야 돼요. 그 당시에 왜 생겼냐면 민주당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였어요. 네. 너무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는데 끌려다니기만 하고 너무 침대 축구하듯이 그냥 너무 얌전하다, 전투력도 소극적이다. 없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되게 실망하고 특히 효용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네. 좀 실망하던 차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원외였었어요 당시에. 네. 원외에 있는 우리라도 뭉쳐가지고 이런 식의 민주당은 뒤집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당시 한창 논란이 됐던 게 소위 말하는 워터멜론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워터멜론 때문에 이 온 당이 이렇게 그냥 벌건 색깔로 물들기만 하고 제대로 일을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피들이 들어가가지고 할 말 네. 하고 제대로 된 이 정치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모인 게 사실 여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번에 공천 받으면서 공천 과정에서 그분들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방해 세력이라고 불릴까 이런 분들이 다 사라지고 본인들이 들어와서 다 이겨낸 거잖아요. 네. 예컨대 김준혁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지만 김준혁도 그 당시에 그 동네에 있었던 그 아주 오래된 박광원. 그분을 또 이겨내고 또 김우영 상임대표도 마찬가지로 강병원 또 이겨내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했던 분들이라서 네, 네. 전투력들이 다 일단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다 원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이 민주당이 답답하지 않게끔 하는 데 일조를 하려는 게 목적이지 뭐 또 더 막 문제 생기게 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잘 지켜보면 될 근데 겁니다. 이제 네. 이재명 대표가 힘을 실어준 건 맞아요. 어제 여기 맞죠. 이제 네. 낙선자, 당선자 등등을 비롯해서 더민주 혁신회의에 그 응원을 하는 분들 소속돼 있는 분들 200명이 여기 모였다는 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인 거고 당선자는 30몇 명이지만 네. 저녁을 이재명 대표가 여기 있는 분들이랑 같이 가서, 먹었고 어. 그리고 그 여기서 추미애, 정성호, 조정식, 박찬대, 그러니까 국회의장 나가고 싶은 다 분, 왔죠. 그다음에 원내대표 나갈 분, 이분들이 와서 지지를 호소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거의 무슨 여기는 사실상 그 예비 전당대회 느낌으로 지금 막 되게 부흥회를 한 거예요 어제. 그런 과정에서 나온 말이 아까 이제 김준혁이 우리를 소개하면서 김준혁 우리를 끝까지 긴장시켰다. 혁신의 2기가 출범하면 보란 듯이 역사 강의를 듣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양문석 그 당선자도 소개를 할 때 다들 멋지다라고 하면서 이제 환호를 했다. 네. 그러니까 축제 현장이었던 것은 맞고. 그러면서 제가- 조금 과한 발언들이 나왔다고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양문석 멋지다 했는데 집 내놨다 했죠. 얼마에 내놨냐? 39억에 내놨습니다. 본인이 산 거보다 7억 8천만 원 이상. 최고가 역대 아파트 최고가보다 3억 5천 높게 내놨어요. 근데 거의 이게 시세 팔 거의 의사가 있을까요? 거기 시세 그거 하나 아니에요? 말씀드리고. 아, 이게 팔고자 하는 진심이 없는 것 같다. 그렇죠. 팔 생각은 없어. 자, 그다음에 보인다. 그 어제요. 국회의장 후보 4명이 왔어요, 이게. 네. 이 모임에. 근데 추미애 당선자 뭐라 했냐? 또 탄핵을 전제한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탄핵. 네. 아니, 추미애는 노무현도 탄핵에, 박근혜도 탄핵에, 윤석열도 탄핵에. 본인에게 탄핵 말라고 정치하는 사람입니까? 노무현도 탄핵했잖아요. 그다음에 박근혜 탄핵했죠. 이번에 윤석열 탄핵하면 아니 어떻게 매일 정치하면서 이게 탄핵만 합니까? 이런 게 사고가 국민이 비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성이 이제 필요했던 그때 어떤 뭐 논리라든지 그때 환경 뭐 배경 같은 게 좀 있긴 있었겠으나 계속해서 이제 그런 강성으로 가다 보면 오히려 그게 이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우리 서정욱 변호사 생각이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일부는 좀 공감하시지만 그렇게 가진 않을 거라는 얘기들 이제 주로 해주시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 영수회담 요 얘기를 한번 좀 가봐야죠. 일단 영수회담을 어제 맨 처음 1시간 정도 생각했다가 2시간 15분 요 정도로 아마 네. 굉장히 예상보다 길어진 영수회담이었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예상했듯이 특별히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네. 양쪽 모두 뭐 크게 만족한 회담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은 살짝 그래도 만족하는 것 같긴 대통령실은 한데요. 살짝 만족. 네, 일단은 어제 영수회담 장면을 짧게 한번 네. 보고 그리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법이나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평소에 우리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거로 또 제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자세한 말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네. 너무 위험한 방송인 것 같아요. 정말 위험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네,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네, 아슬아슬하네요. 네, 이재명 대표 제일 그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그거였어요. 원래 아마 서로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인사를 하고 오면서 이재명 대표가 차 오다 보니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데 한 700일 정도가 걸렸다. 이제라고 훅 이렇게 들어왔는데 네. 그 카메라 기자들이 모두 발언 스케치하고 보통은 앞에 스케치를 하고 쭉 빠지잖아요. 팬 기자들이랑 다 같이 빠지는데 예. 그걸 불러 세웁니다. 이재명 대표가 잠깐 지금 나갈 때 아니라고 하면서 준비해온 모두 발언을 꺼내서 읽으면서 15분이 지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A4 용지 절반 크기 10장 분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4,500자 분량의 입장문을 필요한 이야기들을 다 이제 구구절절 적어 와가지고 쭉 네.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거기 앉아서 표정이 버스? 예, 참 뭔가 표현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어요. 불편한 것도 떨떠- 아닌데 안 떨떠름한 불편한 표정. 것도 아니고, 예, 진짜 떨떠름한 표정을 좀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아니고 안 끄덕이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으로 한 15분, 20분 정도가 이제 흘러갔고 그다음 네. 비공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잘했다고 보는 게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요? 어차피 어제 비공개 회담 그 2시간 정도에서 이재명 대표 15%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85% 얘기했다잖아요. 그게 아.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럼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데 기자들이 사라지고 나면 본인이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이 일단 들리지가 않고 대통령에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지니까 당연히 기자 있을 때 네. 내가 이걸 준비해 왔다라고 딱 보여줘서 말을 하고 특히 그 전에 대통령실에다가 그 A4 용지 10장을 먼저 줬대요. 네. 그래서 내용을 내가 이런 걸 얘기할 테니까 알고 있어라. 물론 기자들한테는 안 줬지만 그러면 본인이 어쨌든 카메라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을 다 했고 대통령이 받든 안 받든 우리들의 요구는 이거니까 해줘라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 이걸 갖고 어제 서정국 변호사가 그 영수회담 차담회 끝나자마자 다른 방송하면서 막 그 비난하는 걸 들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난이요? 이재명 대표 보고 아나무인하다 그러면서 비난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왜 혼자서 막 15분을 떠드냐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떠들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는 막 85%막 2시간 혼자 떠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펀치를 먼저 날리고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예. 저 두 가지 예를 들면 여기 저희가 대담하러 왔잖아요. 예. 제 혼자 이게 A4 10장과 제 혼자 한 15분 읽을까요? 에이. 이게 두 분 있는데 그러면 이게 예의가 아니잖아요. A4 10장은 아니고요. 5,400자. 자, 그다음에 뭐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뭐 네. 대통령 될 가능성이 제로라고 보는데 제로요. 아니 하나 대통령인데 미국 대통령하고 회담하면서 일방적으로 이게 15분 동안 이렇게 떠들고 대담하자면 이게 미국 대통령이 기분 나빠합니다. 예의가 있어요 사람이. 대통령은 국가 원수입니다. 아니 대통령은 근데 일방적으로 어떻게 그 언론 85%를 앞에 떠드는데 혼자 이게 그 10장을 15분 동안 읽습니까? 그 예의가 아니었다. 예의가 아니죠. 아무리 대통령이 우습게 보여도 그러면 안 됩니다. 대통령 국민의 대표고 국가 원수입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만 더 이분이 그렇게 혼자 일방적으로 하니 예. 그러면 이게 대답은 대통령이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아마 시간이 비공개에서는 대통령이 말을 많이 하신 건 맞는 거지만 일방적으로 이게 원래 말이 많아요. 제 대통령. 대통령이 말은 많이 처음부터 억울했던 이게 것 같아요. 협치하려고 온 게 아니고 네. 언론에 일방적으로 본인 입장만 알리려고 온 게 아닌가. 이재명 처음부터 아니, 이게 성과를 근데- 바라온 건 아니 아니죠.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이재명 대표는 15분 동안 그냥 준비한 거 읽었을 뿐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혼자서 1시간 40분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얘기한 분량만 보면 앞에 7분을 서로 같이 얘기했으니까 3분 더 해갖고 1시간 43분을 혼자 다 떠든 거예요. 네. 약간의 그거- 이견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85대 15 정도였다. 네. 우리의 지분이 분량이.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7대 3 정도였던 것 같다. 예, 근데 진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8대이든 7대 3이든 네,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 윤석열 대통령 말 많이 했어요. 네. 그렇잖아요. 8이든 네. 7이든 네. 원래 말 많은 분이니까 원래 보통 이 정가에서 그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1시간 회의하면 본인 59분하고 1분 듣는다고 그런 얘기까지 있을 만큼 말이 많은 분인데 일단 그걸 차지하고 서정민 변호사님 얘기한 것 중에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 민주당이요 시작 전부터 2차 회담까지 하면서 예를 갖추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예를 갖춘다는 건 뭐냐면 예상 문제를 준 거예요. 자 의제 설정을 압축해서 한 서너 개를 뭐 드릴 하겠다. 테니 네. 자 답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가서 그 의제에 대해서만 준비해서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면 돼요. 민주당은 그렇게 예를 갖추기 위해서 던졌는데 그걸 걷어찬 건 누구예요? 용산이잖아요. 뭐 의제 못 받겠다. 모든 의제 그냥 열어놓고 하자. 하니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하겠어요? 할 말 다 하고 오겠다.
기회를 줬더니 이 복을 걷어차고 네. 본인 스스로 화를 자초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예를 갖추지 않았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할 말이 없고요. 두 번째 말이 길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러웠어요. 왜요? 대통령이 네. 아직도 이 2년이 지났는데도 국정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없구나. 네. 보통 사람이 말이 길어지는 것은요 정리가 안 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일을 잘하거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요점을 딱 파악해서 네. 아주 간략하게 말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얘기할 것들을 몰랐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의대 정원, 그 다음에 뭐 민생회복지원금, 최상병 특검 네. 등등등에 대해서는 아주 요점만 간략하게 툭툭 쳐내면 음. 정말 핑퐁처럼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냥 장황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네. 80분 막 그렇게 90분 하는 거 아니에요? 요점만 어제- 간단하게 하라는 건 스스로도 한 번씩 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제 그 얘기도 했대요. 어제 대통령이 용산의 유래나 뭐 용산에 왜 왔는지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했었대요. 비공개 비공개. 시기에? 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뭔가 설명하고 변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먼저 이 회담을 하자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경청하겠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의제가 나올지는 뻔히 다 미리 알고 있었던 거고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A4 용지 정리해서 이제 읽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논리로 이것에 대해서는 이거, 저것에 대해서는 저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어떻게 협치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성의예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성의를 이재명 대표는 먼저 보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안 받았다는 게 어제 사건의 핵심인 그러니까 이제 것이고. 서정욱 변호사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오셔서 반갑습니다. 뭐 먼저 손님이니까 먼저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도 어쨌든 국회 좀 많이 존중해 주시고 하여튼 본격적인 이야기 안에서 한번 저 비공개를 한번 가보시죠.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쭉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기자들 많이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A4 용지를 쭉 읽었다는 게 이제 조금 매너 없다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신 이해가 안 거죠? 가는 게 그럼 네. 왜 안 돼요? 그러면 왜 안 돼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재명 그럼요. 대표든 누구든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네네. 하고 싶었단 말이 그런 거잖아요. 700일이나 밀어놨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그런 것도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 대통령한테 제일 묻고 싶었던 게 저는 이거예요. 왜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하십니까? 왜 본인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런 거 근처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비리는 눈을 감으십니까? 네네.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당신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다릅니까? 왜 이태원 참사라든가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합니까? 왜 민생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민생 지금 만들어 놓고서 결과론적으로는 여당과 정부가 책임져야 될 것에 대해서 왜 야당 대표가 와서 말을 하게 만듭니까? 이거는 부끄러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의대 증원 한다고 그렇게 쓸데없이 2,000명 질러나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제 와서 2,000명 한다고도 아니고 안 한다고도 아니고 네. 의사들하고 지금 강만 세우고 아무것도 못 사서 결국 신음하고 고통받는 거는 백성 아닙니까? 국민 아닙니까? 이런 얘기 다 하고 싶었고 이 얘기를 어제 이재명 대표가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죠? 네. 그걸 하면 왜 안 됩니까? 예를 들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정상회담도 하잖아요. 네. 가서 만나서 이렇게 조용히 정중하게 서로 대화하면서 합의 도출하는 거 하고 그럼 가서 이게 북한의 인권이 왜 이렇습니까? 왜 독재합니까? 15분 동안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떠들고 김정은하고 이게 회담하자면 회담 됩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의제를- 모든 회담 똑같은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은 의제를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의제를 던진 게 그런 거라니까요. 제 말이 예의와 그러니까 격식으로 걷어찬 만나서 게 이야기하는 저는 이 영수회담 시작할 네. 때 원래 보통 시작은 반인데 시작이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에 있어서 뭐 예의를 네. 갖추라마나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건 없었다. 그 그래 A4 용지에 보이지. 적어놓은 것을 미리 대통령실에 주지 않고 네. 그다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기습적으로 했다면 딱 꺼내가지고 문제인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럼 예의 얘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미리 전달했다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이거 뭐 이런 얘기 문제삼을 게 전혀 나온다나 없는 거다. 한 그러네요. 거예요. 네. 아, 쟁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냐. 첫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의혹을 정리하길 바란다. 최해병 특검법을 적극 수용해주길 요청한다라고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특별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적극 수용해달라. 그리고 앞으로 거부권 행사나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고 국회 결정을 존중해달라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이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내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법리적 문제를 해소한 후에 다시 논의하자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민생회복 지원금 그리고 R&D 예산 등 이제 이런 민생 이슈에 대해서는 수용해 달라라고 했더니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 추진 정책을 먼저 시행한 후에 필요할 경우 야당이 제기한 부분은 협의하면서 논의하겠다. 이것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입장이고 네. 의정 갈등 관련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해야 될 과제다. 이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여야 의료계가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대통령도 여기서 뭐 의료 개혁은 필요하다. 의대 정원은 불가피하다 정도의 입장을 밝혔고요. 연금 개혁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라고 이재명 대표가 요구를 했는데 21대 국회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22대 국회에서 좀 더 논의에 결정해야 한다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바로 요 그 공론화위원회 개혁안은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체로 거의 모든 이슈에 대해서 입장이 좀 다르다 이렇게 네, 서로 봐야 다른 되겠군요. 길을 그냥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있으면. 네. 그러면 앞으로 여야 관계가 지금과 좀 달라질까를 기대했던 그 기대는 조금 접어두는 게 좋겠습니다. 더 나빠지죠. 더 나빠져요. 예. 왜냐면 이게 더 왜 더 나빠질 게 나빠지냐면 있나요? 아니 네. 보통 사람이 이제 3세판이라고 하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기회를 줬을 때 그거를 잡지 못하면 더 나빠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차 기자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의료 개혁의 부분에 큰 축 빼고는 다 그냥 대통령은 못 받아들인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국정 운영 방향 나 오라. 그러니까 민주당 뭐 지금 얘기하는 거 들을 수가 없어. 근데 민주당이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번 총선의 민심에 국민들의 이번에 어떤 평가들을 네. 전달했는데 안 듣겠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22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통상 안 바뀌는 이유는 영수회담이 애시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내용은 상관없어요. 형식만. 나 영수회담 했어. 만났다? 나 소통하는 사람이야. 나 불통 대통령 아닙니다. 내 이미지 나쁘지 않아요. 이런 얘기랑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고 앞으로는 나 계속 이대로 할 거니까 네. 뭐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지 마세요라는 부분들을 이제 확고히 보여준 것밖에 안 돼서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겠어요. 3년을 어떻게 버티실지. 네, 대통령이 뚝심 있게 더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저는 뭐 의료 개혁하고 연금 개혁만 이제 이거 네. 받아라 이랬거든요. 계속 방송에서. 아, 야당이 이게 요구할 제가 때? 주장대로 됐어요. 또 그 유튜브 두 개, 보신 거예요, 의료 개혁하고 대통령이? 연금 개혁. 아. 이게 지금 중요하지. 나머지 대통령이 정치 유튜브를 끊어야 돼요. 법안이잖아요. 네. 무엇보다 이제 뭐 가족 주변 인사부터 정리해라. 아니 이런 말 이게 할 자격이 있습니까? 본인이 이게 혐의가 몇 개고 부인이 지금 재판받고 지금 법카가 몇 개고 아들도 이게 2개로 기소됐는데 기소 의견을 송치돼서 아들도 도박하고요. 그다음에 입에 담을 수 없는 글을 해가 정보통신망법으로 또 이게 기소 의견 송치돼서 아들이 네. 그 글을 읽을 수 없어요 방송에. 그 이재명 대표 욕설보다 훨씬 더 심한 글을 갖다 인터넷에 다 올려대 가족이 아들이 서정욱 변호사가 읽지 못할 정도입니까? 한번 보세요 그냥 남위키에 네. 이재명 아들 이동호 치고 보시라고 네,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국민이 네, 네. 정말 이게 부끄러워 죽겠어요. 이런 분이 지금 가족 이야기를 왜 합니까? 아, 본인 가족 제가 좀 끼어들기 해- 싫은데 송 선생님 너무 궤변이에요 그거는. 아니, 읽어보시라니까요. 봐봐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재명 대표가 뭐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가 그런 게 있어요. 자녀도 아들이- 있어요. 네. 기소됐죠. 기소 안 근데 됐어요, 아직은. 아니 그러니까 기소가 됐잖아요. 김건희 아직 여사 안 같은 됐어요. 경우 아들 말이야, 아들. 아 김건희 여사요. 아들. 아니 저기 김건희 여사 김혜경 여사. 네. 그럼 여긴 기소가 됐고 이재명 대표 기소됐죠. 근데 대통령 배우자 기소됐습니까? 수사됐습니까? 이거예요. 좋습니다. 말할 자격에 대해서 뭐 얘기할 수는 있으나 같이 동등한 선상에 놓고 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수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했으니까 하되 이재명 대표의 동일 선상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도 하고 최수근 상병에 대해서 수사협의 대통령이 있다면 본인도 받고 다 열어놓고 동등하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왜 말할 게 근데 없다고 더 하시지? 중요한 건 그거죠. 실질적으로 A하고 B에 대해서 뭐 너도 제거했고 너도 뭐 묻었고 나도 뭐 묻었으니까 똑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A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혐의하고 받고 있는 혐의하고 B가 받고 있는 혐의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엄청 중한 특히 대한민국의 이 국정 운영과 관해서 매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말만 해도 이틀막이 되고 방송에서 그 주제를 다루기만 해도 중징계를 때리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수사를 하거나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뭔가
절차가 나아가거나 하는 거는 바라지도 않아도. 네. 근데 지금 그거하고 지금 현재 있는 상황하고 안 맞고 게다가 우리가 지금 총선 때 뭐 이채 양명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정말 초두를 따가지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모두 다 얘기해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총선에서 민의를 보여주었을 정도로 네.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130석 얻을 수 있는 거를 108석으로 그쳤다는 것을 만약에 본인이 깨닫는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난 아무것도 안 받아,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입을 딱 꾹 다물고 있을 거야, 이런 태도 취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서정호 변호사는 모든 걸 다 뒤섞어가지고 너도 여기 조금 묻었으니까 나 이만큼 묻었지만 너랑 나랑 결국 묻은 건 똑같은 거 아니야,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니 변호사님 왜 그래요, 자꾸 옛날에 안 그러더니. 옛날에 안 옛날부터 그러지 않으셨어요 혹시? 아니, 아주 초창기 안 그랬어요. 아니, 제가 아니, 이분을 오래 제가 봐서는 요즘에 괜찮아요. 대통령께서 서정욱 TV를 좀 보는 것 요즘 같아요. 유튜브를 너무 열심히 해서 유튜브를 열심히 하다 이상해졌어요. 보니까 아유, 어떻게 슈퍼챗도 좀 쏘시나요? 대통령? 슈퍼챗이 엄청나게 아 저는 녹화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네. 라이브로. 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방금의 이 이야기에 뭐 더 하시겠어요? 아니면 에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히 내 의견 얘기했다 정도 넘기시겠습니까? 다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포인트 마지막 하나만 더 짚자면 그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마주보고 옆으로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냥 사인 간에 만나서는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공개 발언에서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지난 2년은 정치가 실종되고 지배와 통치만 있었다는 그런 평가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정치라는 것이 추한 전쟁이 아니라 아름다운 경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면 좋겠다. 상대를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이 진짜 떨떠름한 표정으로 계속 이러고 있었다는 게 저는 제일 재미있는 포인트였고, 네. 그리고 이 언론 이야기가 좀 언론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비공개 회담에서 대통령이 이 얘기를 매우 길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만큼 언론의 비판을 무방비로 많이 받는 정부가 어딨냐는 게 대통령의 평소 생각인 거예요. 우리 정부만큼 언론들이 이렇게 비판이 열려 있는 데가 어딨냐?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언론 장악 하려고 하면은 그 방법도 내가 알지만 다 알고 그렇게는 있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좀 충격적인 이야기긴 하죠. 이 얘기는 객관화가 안 되는 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언론 종사자로서 매우 충격적인 객관화가 안 돼요. 이야기긴 제가 합니다. 이제 이 언론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정말 화가 나는 게 예. 지금 최근에 이제 방심위에서 결정이 내렸잖아요. MBC, CBS 뭐 이 네네. 방송사에 중징계 중징계를 때렸는데 네. 이유가 뭐예요? 김건희 여사만 거론하면은 갖다가 그냥 막 짓밟는 겁니다. 여사라고 안 했잖아요. 제가 안 했나요? 아니. 여사라고 그러니까 여사 안 여사라고 했잖아요. 안 했다고. 그냥 말이 되냐고. 그 다음에 네. 예를 들면 보도의 기초인 검찰의 의견서가 재판 과정에서 23억에 대한 순이익이 됐다고. 검찰의 의견서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어요. 네. 그 자체도 잘못됐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해서 의도가 있다고 중징계를 때려요. 말이 됩니까, 서 변호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서 변호사님, 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건 아니지 않냐. 뭐 많이 타신가 없는 저 다 봐요. 드신 음료수 중에 계속 빨지지 마세요. 소리가 시끄러 죽겠어요. 제가 보니까요 예. 이번에 이거 언론 중에 대표는 신문이잖아요. 조중동까지도 계속 대통령만 깠습니다. 아니 언론의 대표는 JTBC지 무슨 말씀하세요? 조중동까지도 대통령만 비판했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유튜브도 여러 종편 뭐 방송 봤는데 예. 얼마나 이 대통령 MBC를 포함해서 비판 많이 했냐? 예 이게 언론이 장악되면 어떻게 대통령 비판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네. 진짜 비판 많이 했잖아 윤 대통령. 네. 할 만큼 다 했잖아요. 장악됐다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있잖아요. 네. 어제 제가 있잖아요. 대통령 저는 목소리 들어보면 알거든 기분 상태를.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기분이 좋으면 목소리가 좀 맑아져요. 근데 맞아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아주 허스키한 목소리. 어제 처음에 목소리 잠겨 있잖아요. 어제 예, 이재명 대표가 그래요? 발언할 때 목소리 보면 아주 허스키하게 잠겨 있을 거예요. 네네네.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데 제가 때문에 안 참습니다. 근데 가버리지. 근데 어딜 그래도 갑니까,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인데. 대인배니까. 참아. 용산에서 예, 그리고 가버리세요? 그거 다 듣고 있잖아요. 통이 크셔. 통 크죠. 그거. 다 듣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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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심리학 이론에 발달 심리 이론이 있어요. 이 도덕성 발달 이론이라는 게 있고 그냥 삐아제의 그 일반적인 발달 네.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자아 발달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이제 성년기까지 있는데 지금 어제 그 영수회담에서 나왔던 그 반응들을 살펴보게 되면 어느 한 분은 제가 누구라고 특정하지 못합니다. 어느 한 분의 이 발달 단계는 상당히 좀 아래쪽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무사 책임지실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이론이 신개받지. 네. 자 그리고 영수회담 요 정도 정리하면 괜찮을까요? 네, 네. 자 다음 뉴스 하나 다음 가보겠습니다. 뉴스 갑니까? 짧게 하나만 네, 가죠, 뭐. 짧게 하나만 네. 가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봐라. 누구 어떤 사람이요?
아니, 전 시간이 늦어서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자 뭐냐면 네. 그 드디어 공수처의 유재현 법무관리관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지금 8월 2일 기록 회수를 할 때 최상병 그 수사 기록 회수를 조사 기록 회수를 할 때 개입했던 핵심 인물인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2차례 소환이 됐고 어제 그 2번째 소환이 있었는데 이분이 지금 8월 2일에 대통령실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날 굉장히 많은 전화가 오갔는데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전화할 일이 뭐가 있었지?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 최해병 관련해서 이제 전화를 받은 사람인 네, 거죠? 받았죠. 받고 국방부에서. 본인이 또 이제 전화를 여기저기 하기도 네. 했어요. 그날 엄청나게 많은 전화가 오갔다고 네.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공수처 조사에 나가가지고 네. 통화한 적은 있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랑 통화한 적은 있다. 통화 내역이 당연히 있을 그 테니까. 통화 기록이 있으니까 네. 인정.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해병대 사건 관련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네, 아닐 수도 있다. 네.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 전화한 사람한테 물어봐라? 이 말은 이분이 이제 이시원 그 비서관을 가리키고 있다고 사실 볼 수밖에 없죠. 아.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은 조사 수순은 이제 이시원 비서관을 향해서 가겠죠. 이시원이 시킨 거다. 나는 솔직히 피해자다. 나를 왜 괴롭히냐. 저 사람한테 직접 물어봐야지. 네. 나한테 물어보면 어쩌라는 거냐. 요게 핵심인 거죠. 맞아요. 그 사람이 하고 싶었던. 이시원 소환해라. 네, 이시원한테 물어보면 정답 나온다. 거기에서 이시원한테 확인하면 내가 더 많은 거를 불게 이런 얘기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지금은 내 입으로는 참아 책임지지 못하겠고. 않겠다. 왜냐하면 이제 유재현 법무관 같은 제가 봤을 때 전형적인 공무원이에요. 이 공직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공무원의 전형적인 이 태도를 보이는 거죠. 네. 내가 발설해서 내가 모든 걸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내가 얘기하지만 이시원한테 확인하면 내가 그걸 확인시켜 줄게. 저는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최수근 상병이 수사회합 부분들은 상당 부분 많이 네. 이 증거들이 나오고 확보가 있어요. 됐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수근 상병 특검 이번 이재명 대표가 기회를 줬을 때 받았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거는요. 이거를 이제 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기본적으로 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검찰에 수사할 것들이 해병이 과하게 개입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수사하라는 겁니까? 아니 근데 공직자 어쨌든 이 사람도 공직자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전화를 받은 게 정말 기억 안 나면 뭐 모르겠습니다만 기억이 사실은 나는데 저쪽에서 무슨 얘기 하는지 들어보고 그렇죠. 얘기하겠다는 거는 이것도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 그건 어검과 늘공의 차이가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신범철과 임정득을 불러서 물어봐야 내 돼요. 얘기가 맞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당연히 물어봐야죠.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데 이 사람도 만약에 내가 들은 내용이 뭐뭐 있다면 못해요 이 사람은 그런 말을. 누군가가 얘기하기 전에라도 내가 먼저 얘기를 해야지. 아, 잘 생각해. 내 입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네. 거기 저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최대한 그 정황상 부분에서는 전화 통화했다. 하지만 내용이 기억이 나지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여기 나오지 봐야겠다. 소환해서 공수처 니들이 수사를 잘해서 털어내는지 보자. 그러면은 증거 내밀면 그래 맞다.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다. 그만큼까지만 불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이걸 만들어놔야지. 자기가 스스로 먼저 막 자진투항하면서 이것저것 다 갖다 던져주면 안 돼요. 와, 그러면 책임져야 돼. 늘공은 그러면 안 돼요. 예. 아니 난 이게 다 그냥 상식이란 보편적 상식이라는 게 난 너무 이상한데. 아니 내가 공직자예요. 네. 누구한테 부당한 전화를 그래서 받았어. 공무원을 못 하는 거예요 본인은. 아니 할 생각도 없지만 부당한 전화를 받았거나 혹은 뭐 이건 부적절한 뭐가 있었어.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그 내가 받은 만큼은 당연히 이 수사기관에다 다 얘기를 해야지. 어머나. 그래서 예. 변호사로서 어떻게 조언하시겠어요? 이 부분은요. 제가 이제 그 유튜브 특강한 게 그 국민의힘 의원들 단체 카톡에 올라가 있어요. 네. 공부 좀 해라고 108명 단체 카톡에 네. 제가 특강인 게 네. 요 특검법에 대해서.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박정훈 대령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가져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이 없어요 법에. 네. 사망 사건이나 성추행 사건은 일반 경찰이 하기 법을 바꿔놨다니까요. 네네네. 저는 이게 잘못됐다 봐요. 우리나라 지금 전시입니다. 일시 휴전이면 전쟁 중이에요. 이런 군인 사망 사고를 네. 경찰이 사단장 다 불러서 이런 한가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박정훈 대령이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을 다시 바꿔서 네. 저는 박정훈 대령이 헌병대가 수사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으로는 수사권이 없어요. 아니. 본인이 뭐 과실치사가 있니 없니 조사할 권한도 없다니까. 변사죄 금지도 경찰이 가야 돼요. 아니, 그 지금 얘기가 본인이- 질문은 A인데 왜 제 자꾸 말은 B를 아무 얘기해요? 수사권이 없는데 무슨 외압으로 방해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수사권이 있어야 방해하죠.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질문 딴 하나. 얘기를 그리고 하는데. 본인이 그냥 이거는 개요만 넘기면 돼요. 질문 하나. 언제 질문 하나. 사망에 했으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면 네. 되는데 본인이 사단장 뭐 있니 없니 과실. 네네네. 질문 하나. 최명 기자. 아니 자꾸 정프로님 그거 궁금해하시니까 만약에 유재현 법무관리관의 변호사님이세요, 서 변호사님이. 그러면
여기서 이 정도로 얘기하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사실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뭐라고 지시해서 내가 누구한테 전화했어 이렇게 다 공수처에서 얘기하라고 하실 거예요? 제가 이게 변호사님 이거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이거 사건도 아니니까.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보세요. 아니 내가 이 사람 정말 변호사인데 무시하라고 할수 논리적으로 없잖아. 이게 국방부나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조정실이 개입할 권한이 있다면 이거는 부당한 외압이 아니고 네. 권한이 없다면 네네. 외압이라면 이거는 직권남용이 될 수가 없어요. 법리적으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근데- 이거는 의견사를 써내면 끝나는 사건입니다. 제가 그분의 변호사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의견사를 써내면 끝나는 사건 법리적으로. 아 그러니까 소환 조사를 이종섭- 받으니까 이종섭 장관이 그 대리인도 그래 써냈어요. 권한이 있다면 이거는 정당한 거고 네. 권한이 없다면 그 자체로 직권남용 안 되니까 이건 아예 거리가 안 된다. 이종섭 전 장관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을 할 수도 없었고 권한도 없었고 그래서 중요한 신범철이 거는 중요하게 들어간 그래, 거예요, 신범철 중간에. 차관이 존재했었고 그때 네. 이종섭 전 장관이 해외에 있었고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이시용과 유지현 법무관이 전화 통화를 해서 네네네네. 경찰에 넘어간 서류를 개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왜 탈취가 아니라 가져왔느냐 받았느냐. 무단으로 어떤 네. 법적 근거로 가져왔냐 이런 것들이 수사의 대상이다. 아니, 그러니까 네.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유재은의 변호사라면 네. 이렇게 대답해요. 똑같이? 네, 똑같이 대답하라고 그러죠. 알겠습니다. 왜 우리가 네. 독박습니까? 아니, 그리고 네. 우리 서정 변호사님 군내 사망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하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수많은 사망 사건에서 다 군내 은폐하고 제대로 제대로 안 못했으니까. 했으니까. 뭐 그 다 자살로 유정하고 이런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얼마나 그 억울한 그 그래요. 부모님들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이건 그 억울하면 적어도, 입법부가 네, 민간에서 내서 개정을 조사를 하는 하자고 거지. 이렇게 한 거잖아요. 뭐 그것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제 말은요. 예. 그러면 이게 민간에서 어떻게 사단장이든 대대장이든 연대장 책임을 적을 필요 없이 예. 그냥 언제 사고 났으니 조사해달라고 넘기면 된단 말이에요. 박정훈 대령은 네. 본인이 조사 권한도 없잖아요. 압수의 권한도 없고 왜 없어요? 소환 권한도 없잖아요. 지금 법에는 없잖아요. 조사 권한은 있어요. 처음에 아, 권한이- 있어요. 그냥 넘겨야 됩니다. 아닙니다. 네. 조사 권한 경찰이 앞으로는 이제 변사체 검시도 경찰이 가야 됩니다. 헌병이 가면 안 돼요. 사람이 죽으면 변사체 검시가 제일 초등수사잖아요. 네. 이때 경찰이 가야 되는 겁니다. 법에. 그건 아니고요. 법 자체가 좀 문제 있다는 네, 말씀이신 네.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중간에 이제 전화 통화가 좀 있으면서 조금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출연료의 변화는 없고요. 네. 계산하고 나가던 있었어요. 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예. 서영주 전 대변인께서는 예. 방송 이제 많이 더 열심히 하시겠군요. 예, 뭐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옥 TV에 한번 나가세요. 아, 이거는 제 혼자입니다. 거부하는 아, 바로 거부하시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 또 서용주 이제는 방송인님 예. 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